자, 7월 1일 월요일. 음, 시장 상황 이제 7월 2일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건강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제가 트레이딩 룸을 한 10년 정도를 했었는데 10년 정도 10년째 이제 접어들죠. 트레이딩을 뭐 집에서 거의 안 했으니까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사무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부분들을 또 처음에는 트레이딩 룸을 이용하는 목적은 좀 안정적으로 집중력과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트레이딩 룸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안에서 저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트레이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거를 만나서 이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주식이나 뭐 그 파생이나 뭐 이런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그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도 같이 하다가 한순간에는 이제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끄럽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귀찮아가지고 한 2년 정도는 원룸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원룸을 얻었죠. 그러니까 월세로 해서 제가 직접 혼자서 하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거는 아 사람이 할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이 기침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오리고기를 조금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약간 감기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이게 또 의사 선생님은 뭐 이게 폐렴으로도 전이될 수 있고 잘못 먹으면 뭐 폐렴으로도 전이될 수 있고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좀 그리고 뭐 이제는 뭐 나이 50을 바라보면은 건강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잘 먹어요. 굉장히 잘 먹죠. 요즘에는 뭐 제가 작년 초부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먹는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좀 고급식으로 돈이 좀 들어도 고급식으로 조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근데 트레이딩 룸을 그러니까 뭐 원룸도 있었고 거기서 또 장단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이제 4월인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좀 전망이 괜찮은 동네 거기 이제 트레이딩 룸을 두 군데를 같이 썼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겨울에 조금 따뜻한 쪽을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안이 한 2년 정도를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대표분은 잘 안 나오고 그쪽에 잘 안 나왔어요.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의 대부분의 매매를 집에서 좀 멀기 때문에 집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고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 사무실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가자마자 공기가 막 진짜 제가 그동안에 살면서 원래 엄청나게 튼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20km 정도를 안 타더라도 집에서 이 헬스 사이클 스핀 바이크라고 또 사가지고 스핀 바이크를 사서 그거를 한 하루에 20km씩을 타요. 뭐 서서 타기 뭐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
댄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뭐 20km 정도를 타고 진짜 뭐 주말에는 뭐 한강 왔다 갔다 하면은 한 35km 뭐 그 정도를 갔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튼튼한 체력인데 그 사무실에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와 이거는 뭐 완전히 제가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 청소부터 하는데 그 벽지를 이렇게 딱 손으로 딱 만졌더니 검은 그 먼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벽지 청소 이러한 부분들. 그래가지고 제 지인분이 한번 놀러 왔는데 그게 한 2개월, 3개월째 놀러 오셔가지고 이제 선배님이 놀러 오셨는데 여기 있으면은 진짜 공기가 너무 안 좋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를 뵙기 위해서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지난번에 이제 전화 통화 얘기하다가 그 이전 사무실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마 일주일이었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막 그 정도로 안 좋았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청소만 계속 한 거죠. 6개월 내내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주말에 와가지고 계속 청소하고 그 물걸레 가지고서 벽지를 다 닦고 이거는 사람을 진짜 몇 명을 써가지고 대청소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를 제가 한 6개월 있으면서 그분이 거기 한 분 계시는 이제 같이 계셨던 분이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기침을 계속 하는데 뭐 본인은 제가 그래가지고 뭐 좀 폐가 안 좋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은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뭐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기침을 계속 6개월 내내 하셨으니까 그분이 조금 제 나가기 바로 전에 나가셨는데 한 달 정도 전에 나가셨는데 계속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오자마자 그러니까 이 공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산소 부족 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은 것 같고 저도 거기서 재채기도 좀 있었고 어우 올해 거기서 나오면은 바깥 공기가 굉장히 신선하다 뭐 이런 거를 많이 느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전망은 진짜 기가 막혀요. 전망은 쫙 기가 막힌데 창이 이 오피스텔 창이 이게 다용도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문이 큰데 거기는 창문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어놔도 그 환기가 제대로 하루에 몇 시간씩 열어놨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죠. 겨울철에 또 춥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6개월 정도 제가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먼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선배님인데 저보다도 10살 정도 많으셨는데 보면은 계속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또 느낀 건 뭐냐면 저는 원래 뭐 맛집 이런 거 잘 찾아다니면서 잘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 초에 이제 병원에 갔다 오면서 그 뒤로는 이거 뭐 다 부질없고 뭐 내가 잘 먹고 사는데 집중을 하자 그래가지고 맛집을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동네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죠. 근데 그 6개월 동안은 그분하고 이제 두 분 같이 있는데 이분은 맛집보다는 싼 데를 조금 찾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2시 정도에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점심 2시.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9시에 와가지고 8시 반쯤에 도착해서 이제 매매하고 오전 매매하고 1시 정도 적어도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맞으니까 아예 그냥 집에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밖에 나가서
먹는데 맛있는 거, 좀 좋은 거 먹으려면은 밖에서 먹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은 뭐 한 6천 원짜리, 뭐 5천 원짜리 이런 거 드시니까 그러니까 형편없죠. 사실 뭐 점심으로 먹는 부분들은 별로 제가 딱 봐도 아 이게 조금 오래된 점심 같은 경우 뭐 구내 식당 비슷한 데 있는데 조금 어저께 막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잘 안 갔죠. 제가 한두 번 가다가 아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그래도 먹으면은 조금 뭐 9천 원짜리라도 이런 거를 주로 가는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뭐 혼자 가가지고 그런 거 먹고 오죠. 이제 말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왜냐하면 이분은 또 큰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먹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뭐 그러니까 선배님이시긴 한데 건강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내는가 뭐 이런 것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고 또 뭐 해외 선물이나 뭐 옵션을 하시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해외 선물 옵션이 뭐 제가 보더라도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죠. 한 6개월 정도를 그래서 좀 대충 저도 거기서 먹을 때는 뭐 김밥으로 때우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옛날 패턴하고 좀 많이 틀려졌어요. 이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지인 같은 동료 예전부터 잘하고 그리고 자산이 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점심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맞죠. 뭐 먹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맞고 그래서 잘 먹고 지금 밤에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뭐 마트 갔더니 오늘 마트를 갔더니 뭐 오리고기가 뭐 16,000원에 두 팩, 뭐 600g짜리 두 팩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상추하고 뭐 깻잎 이런 거 대충 딱 사가지고 저녁에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뭐 갖고 와가지고 야참으로 좀 먹고 이런 게 또 재미있고 그런데 그- 그분은 예전에 분은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7시 넘어서 가셔가지고 저녁을 또 늦게 드세요. 2시에 점심을 먹고 2시 넘어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7시 넘어서 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녁을 드시니까 8시쯤에 저녁을 드시고 막 그러니까 아 이게 패턴이 완전히 틀리고 그 외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 룸에서 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고 그때 당시에 거기는 먼지가 너무 많아요. 이 제가 지금 기관지 감기 뭐 요런 게 조금 오는 이유가 그때 거기 있었을 때 그게 원래는 제가 폐가 담배도 한번 지금까지 담배도 안 폈지 뭐 건강한 생활을 계속했죠. 건강한 생활을 계속하고 뭐 자전거를 계속 뭐 왔다 갔다 할 때도 한 10km 정도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뭐 주로 차를 가져오기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자전거도 좋은 자전거를 이제 두 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대를 뭐 사이클하고 그다음에 MTB 이렇게 해서 좋은 자전거 이게 뭐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두 대를 가지고서 그거를 계속 뭐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트레이딩 룸을 지난 6개월 동안은 조금 거기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의 그 다음에 수익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만족할 부분도 아니고 거기가 이상하게 안 좋더라고요. 그 자체가 제가 뭐 해보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게 공기가 환기가 굉장히 안 좋았구나. 지금 있는 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통으로 이제 문을 열면은 통으로 쫙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여름에는 좀 덥기도 한데 덥기도 하고 뭐 그래도 이거는 환기 같은 경우는 그냥 문을 열어놓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뭐 더우면은 뭐 선풍기도 있고. 여기는 지금 에어컨은 설치를 안 했거든요. 에어컨은 설치를 안 했고, 에어컨을 왜 설치를 안 하냐면 너무 넓어요. 이 지금 쓰는 사무실 자체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 전체 평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평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면 이걸 조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샌드위치 패널 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은 그 부분을, 이거를 조금, 뭐 이동식 에어컨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동식이나 창문형 뭐 요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 좀 작은 거 벽걸이 뭐 요런 스타일로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연도 개념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만 덥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30 몇 도 뭐 이런 계속 35도가 뭐 계속 되거나 막 이렇지만 않으면 되는데, 한 뭐 28도에서 30도가 그 정도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크게 덥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아,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에는 오늘도 맛집 찾아다니고 뭐 추어탕 집이라든지 뭐 추어탕 굉장히 한 30분 정도 차로 가면 추어탕 집이 있는데 굉장히 잘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를 가끔 가고, 이, 같이 가가지고 이제 차로 같이 먹고 오고, 아니면은 만두 전골을 굉장히 맛있게 하는 집이 또 있어요. 거기는 한 40분 정도 차로. 그 다음에 그 음, 콩비지찌개하고 그 광명 쪽인데 콩비지찌개하고 굉장히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 콩비지찌개하고 흰 순두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두 개가 나오고, 보리밥집인데, 광명 쪽에 보리밥집인데, 아 거긴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 거기는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 그렇게 점심에 가끔 가서 먹고 오고, 뭐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요즘에는 주로 한 1시간 정도는 넘게, 1시간 한 반 정도는 점심시간을 비우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먹으면은 요 근처에 그냥 근처 가가지고 먹는데, 점심을 주로 같이 먹는데 서로 이게 마음이 맞으니까 먹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그 맛집 찾아다니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없어야죠. 그 보면 뭐 지난번에는 뭐 5천 원, 4천 원, 6천 원 뭐 이런 거 드시려고 그러고 점심을 또 굶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먹기도 그렇고 막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룸도 같이 조금 맞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이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잘 먹어야 돼요. 무조건 뭐 잘 먹고, 잘 먹는다라는 거는 또 먹어보면 좀 맛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곰탕이나 갈비탕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 맛집이다라고 하면 크게 비싸지도 않고, 또 영양가 있고,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오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먹어야죠. 그렇게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 매매를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뭐 아둥바둥 그러한 얘기도 조금 했지만, 거기 또 죄송한 부분들도 있죠. 그
예를 들었는데 그분께서 또 뭐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방을 조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부분도 저도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국내 선물 옵션 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봤을 때는 일본 니케이 옵션 상품도 만기주 정도에 한두 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 거기서 또 한 번 수익이 나면은 또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잘 먹고 잘 살자. 저는 이러한 부분들 작년부터 조금 그래요. 그리고 보험도 요즘에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주 많이는 안 들었죠. 아주 많이는 안 들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작년 1월 이후부터는 보험을 홈쇼핑에 있는 보험이란 보험은 치아 보험을 3개를 들고 월 치아 보험만 4, 50만 원 이렇게 내기도 했고요. 풀로 들었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조금 줄이기도 하고 그 암보험 같은 경우도 기존에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해서 2억까지 늘리고 조금 건강 우려증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상해 보험, 실비 보험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은 이제 실비 보험도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실비를 또 가입을 해야죠. 근데 조금 게을러가지고 보험 쪽은 또 신경 안 쓰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제 나이 또래 분들보다는 보험료를 지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뭔가 일이 있다, 내 몸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으로서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금일가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꽤 올랐었어요. 지수 선물 보면은 281포인트까지 올랐다가 9시 30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시작했죠. 미국이나 일본 모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근데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제재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못 갔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마이너스 마감 278.10 마이너스 마감을 했고 환율은 조금 올랐고요. 3.4원 정도 올랐고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1157.90 다음에 옵션 상품은 콜옵션도 죽고 풋옵션도 죽고 변동성이 좀 많이 죽었던 하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괜찮았죠. 코스닥 괜찮은 거는 HLB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코스닥이 괜찮았는데 이게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이게 저도 저점 매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긴 했는데 왜냐하면 젠백스 이야기를 드리면서 젠백스가 반타작 정도가 났었거든요. 그 삼상 실패하면서 반타작 정도가 났는데 HLB 같은 경우는
금일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점 대비해서 만원 한 30% 정도가 오르긴 했는데 어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7만 원 정도에서 빠졌기 때문에 한 3만 5천 원 뭐 그 정도, 거의 28,500원은 좀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크게는 못 올라갈 거라고 봐요. 크게는 못 올라가고 HLB나 HLB 생명과학 뭐 이러한 부분들, 음, 금일 25% 정도 올랐네요. 이 부분도 많이 빠져가지고 요거는 약간은 HLB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거의 뭐 50% 정도가 그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타작 정도. 젠백스도 예전에 삼상 실패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아마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좀 반등을 주다가 결국엔 거기서 이렇게 그냥 좀 뭐 물량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금일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중에서 남북 경협주 중에 좋은 사람들, 저도 이거를 매매를 했었거든요. 매매를 했었는데 이거 한 종목 정도뿐이 없었다라고 봐요. 제가 매매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이 1등주를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 중에 뭐 테마든 뭐든 간에 그날 가장 강한 종목 1등주를 매매를 해야지 먹을 게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일치테크라는 이 뭐 수소차 테마인데 이거는 계속 밀리죠. 이런 밀리면서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이거는 전일 종가에 제가 한 3,100 100원 정도? 그 정도에 잡아가지고 3,150원까지 갔다 뭐 시간에 다닐까 3,200원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에 나온 거죠. 그 오늘도 시초가에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3,500원, 3,600원까지 한 번 더 튀겼는데, 요거는 그때 이제 한 3,200원대 수익을 내고, 종목은 좋은 사람들을 조금 매매를 했죠. 좋은 사람들을 매매를 했는데 오후에 오전 말고 오후에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종목 하나라고 봐요. 보면은 가장 강했죠. 마지막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마지막에 무슨 뭐 이상 물체가 DMZ에서 뭐 발견이 됐는데 새대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한가, 저도 상한가 근처에 던졌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이 종목 두 가지 종목을 조금씩 매매를 해봤죠. 뭐 예전에도 5월 17일 날도 조금 매매를 했었네요. 그때 뭐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정도 때 매매를 했었고, 금일도 오후에 계속 먹었죠. 계속 야곱야곱 먹는 매매. 수익을 그냥 계속 매매 수익을 늘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그냥 야곱야곱 먹는 매매. 근데 그러니까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 선수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보시면은 봉이 현대 엘리베이터 매매하시는 분은 뭐 이 좀 빠졌다가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죠. 오늘 8.49% 올랐으니까 현대 엘리베이터는 오히려 종목이 큼에도 이거는 수익 날 가능성이 있는데, 경협주 중에 다른 종목은 그렇게 뭐 좋은 종목이 뭐 제약바이오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뭐 1, 2%그 정도 뛰기 정도, HLB 아니면은 HLB 생명과학 정도 빼면은 크게 먹을 종목은 별로 없었다라고 보고요. 뭐 한창도 음봉이 꽤 많았죠. 대아티아이도 그렇고 아난티도 그렇고
뭐 인디에프가 마지막에 조금 오르다가 이것도 엄청 흘러내리기 때문에 인디에프도 수익 내기 쉽지 않았다라고 보고 좋은 사람들 한 종목이었다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장주 좋은 사람들 하나.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 종목은 먹고 튀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15%까지 올랐다가도 뭐 7%가 고점 대비해서 7%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한 종목이 수익 내기가 가장 편했다라고 저는 뭐 이 종목을 찾는 게 관건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쉽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잘 움직이지 않다가 이 몇 시냐면 2시 40분쯤에서 이제 막 움직였으니까 이 VI 뭐 계속 걸리면서 올리면서 막판에는 상한가 근처 VI로 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또 상한가 갔다가 동시효과에 또 빼버리는 부분들 뭐 괴물체가 DMZ에서 발견됐다 뭐 그게 뭐 세대로 발견돼 가지고 거기서 6%를 뺐으니까 뭐 그러니까 장중에는 매매하기는 종가 베팅 할 때는 괜찮았다라고 봐요. 저도 종가 베팅으로 들어간 부분들이고 좋은 사람들 매매 요 한 종목이었다라고 보고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좋기는 했지만 제약바이오 좋기는 했지만 크게 움직임은 없었죠. 크게 움직임은 이거 하나 HLB 이 부분에서 이제 시가부터 해서 노리는 트레이더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기관 외국인이 많이 샀죠. 110만 주 정도를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올려 30% 정도 올렸죠. 저점 대비해서 30% 많이 올랐고 요 종목 두 가지 종목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았어요. 뭐 파세코 같은 경우는 오늘도 11%가 빠지고 그 다음에 SNK라는 종목 이것도 오늘 4%나 빠졌죠. SNK 그 다음에 드림텍이 오늘 막 무너졌죠.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나라 제재 부분에서 이것도 10% 가까이 9.78%가 급락하는 부분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약했죠. 오늘 그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SK하이닉스는 조금 강하긴 했는데 그것도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많이 빠졌죠. 2% 넘게 오르다가 281포인트까지 지수 선물이 갔다가 278.10 그러니까 뭐 파트론 같은 경우는 9.86%가 빠지고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그 오전에 보면서 이게 반도체 일본에 대한 반도체 그 공습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그게 뭐 그럴까 설마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했는데 뭐 LG 디스플레이는 오늘도 빠지고 오늘 같은 날도 빠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인데 0.78%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특정 종목에 한정되어 있다. 특정 종목은 뭐냐면 HLB 외국인이 100만 주나 산 HLB 요런 종목들에 한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LB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뭐 요런 거 경협주 경협주에 한정돼 있는데 경협주는 저는 요런 종목하고 경농 정도만 봤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들 뿐이 없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 사람들 뿐이 없었다라고 제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원래 종가 베팅이나 시가 베팅 뭐 시가 부근에서 베팅하는 부분들은 편하게 먹기 위해서 베팅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뿐이 없었다. 종가 베팅에서는 이것뿐이 없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뭐 글쎄 뭐 다른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뭐 4% 정도 오른다라고 했을 때 뭐 1, 2% 뛰기 그런 걸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먹을 때는 뭐 한 10% 정도 오르는 부분에서 한 4% 정도 먹는 그러한 종목을 찾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 2% 먹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4% 정도 뭐 1, 2% 오르는데 1% 정도 먹는다. 그랬을 때는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1등주가 아니면 슬슬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나 금일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들을 매매했으면 정말 잘 매매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HLB나 HLB 생명과학 그 종목을 매매하신 분만이 조금 잘하신 분이다. 내지는 아니면 제약바이오 중에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셀트리온 관련주들 그 많진 않지만은 한 0.5%에서 1%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뭐 여기 휘둘리고 또 일본에서에서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이게 외교적으로 이게 정치적 사항이 크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치적 사항이 이제 경제로 옮겨 붙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 정부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복 뭐 WTO에다 제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보복이 또 보복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안 맞죠.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이죠. 정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우리나라가 조금 너무 뻣뻣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한 4배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4배 정도의 규모가 큰 나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제가 뉴스를 보니까 JTBC라든지 약간 좌파적인 뉴스, YTN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뭐 제재를 하겠다, 뭐 무슨 뭐 통상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걔네들이 경제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의 4배 정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미중 무역 전쟁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인 해법을 찾는 부분들을 같이 공생하는 것, 찾는 부분들을 봐야지, 이걸 가지고서 뭐 같이 또 제재를 하고 강대강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다 보면은 중국처럼 미국이 중국 때리듯이 그대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을 지금 일본에서 때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별로 안 좋다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좀 풀고, 별거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뭐 허리 꼿꼿이 세우고 뭐 이러한 부분들 전혀 아니고, 우리나라와 그냥 인정하는 부분들, 뭐 일본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부분처럼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뭐 친일파적인 측면 뭐 이러한 부분들, 일본 자체를 뭐 친일파니 뭐 이러한 측면으로 막 보고 일본 자체를 적폐로 본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또 중국 자본을 좀 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뭐 롯데그룹도 홀대를 많이 받죠, 국내에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한미일 공조가 조금 안 되죠. 미국과 한미 공조는 일정 부분 되고 있는데 한미일 공조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이 너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경제가 지금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가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이런 뭐 경제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우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폐만을 생각하고 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 이러한 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때 경제인들 지금 현재의 경제 기업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적폐로 또 보고 삼성그룹 자체도 일정 부분 적폐 뭐 그다음에 뭐 롯데그룹도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도 그 2심에서 풀려났지만 적폐로 보고 있고 꽤 오랜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좀 받았었죠. 그러한 부분들. 지금 뭐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인들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여기저기에서 조금 숨쉬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주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현 정부가 지금 기업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적폐니 뭐니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안 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거를 가지고서 또 외교라는 부분들 한일 관계나 한미일 그 다음에 뭐 이 동북아시아 관계들 이러한 외교적인 부분으로 해서는 깊게 봐야지 한 곳에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중국에 너무 지금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 시진핑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나오는 부분들 보면 과거에도 이게 의전이라는 부분들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 밑에 진짜 의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했는지 저는 참 아마추어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중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어느 때도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뭐 코스를 정해가지고 최고의 만찬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의전을 잘 했거든요. 근데 지난 3개월 전인가 그때 한중 정상회담 했을 때는 뭐 혼밥을 먹고 6끼를 뭐 혼밥을 먹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 국격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뭐 본인은 혼밥을 먹고 싶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최고의 만찬 그 뭐냐 리커창 총리라든지 시진핑 주석이 제공해주는 아주 최고의 만찬을 받는 부분들을 받았어야 5끼를 다 받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건 의전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 대한민국의 국격이 일정 부분 중국에서 봤을 때는 아 얘네 별거 아니구나. 그냥 내팽개치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또 일본에서도 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 한국 이거 뭐 이게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의전 활동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게 진짜 아마추어적인 부분들이 보이고 자 최고의 프로들이 한국 대통령의 국격을 높여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보면은 G20 정상회담 때도 이러한 부분들 다 뭐 세팅을 해가지고 착착착착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홀대를 받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그 이전과 과거에 비해서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역량이다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 그 밑에 의전 활동을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뭐 정상회담이라는 부분들 과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딜 가도 환영을 받는 나라예요. 환영을 받는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일본까지는 안 되더라도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이하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정상을 만나더라도 뭐 미국의 정상 그 다음에 일본 수상 그 다음에 중국 정상을 만나더라도 딱딱 우리의 최고의 의전 활동을 다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조금 너무 이게 국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보인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개선돼야 될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좀 개선되고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한국을 굉장히 무시하고 얘네들 사드 뭐 보복이라든지 오늘은 또 뉴스를 보니까 기아차 전광판을 2020년인가 21년인가까지 25년까지인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다 띄워버렸다고 뭐 공공 뭐 그러한 의미에서 기아차 뭐 현대차 이런 광고를 중국에서 다 띄워버린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미국이 중국을 패듯이 중국은 우리나라를 그대로 그냥 다 패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약점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정치적으로 조금 문제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건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나라끼리 뭐 이거를 이야기하면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뭐 일본 대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뭘 합니까? 만나야죠.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중을 읽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정치적 변동성이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